자, 안녕하세요. 업스토리의 업사부입니다. 시장이 참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주일 내내 거의 뭐 폭락을 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중심으로 폭락을 했죠. IRA 법안을 뭐 폐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이랄지 여러 가지 우리가 바이든 정권 때 약속됐었던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들과 뭐 산업에 상당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환율, 뭐 인플레 다시 고개 들고 있고요. 뭐 하나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저한테서 어떻게든 뭐 문자나 여러 가지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제가 정말 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알려드렸는데 총 세 가지의 기회가 있다. 세 가지의 기회가 있다. 근데 이제 봐보세요. 하나 지나가고 두 개 지나가고 지금 세 번째 게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증시가 보시다시피 코스닥인데 엄청나게 최근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너무도 힘든 상황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금요일에 이렇게 잠깐 올라봤자 뭐 올라간 게 뭐가 있겠어요? 코스피 볼까요? 코스피도 지금 수렴되고 나서 그렇죠? 이렇게 수렴이 되고 나서 이 수렴이 됐기 때문에 이제 확산이 일어난다. 그래서 큰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편하게 수익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때는 이제 이런 식의 큰 기회가 있을 때만 얘기를 드리는 거다라고 참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하락이 연출이 됐죠. 이렇게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요 날이 만긴 날인데 목요일이 만긴 날인데 목요일 만기 전까지 어떤 움직임이 나왔을까요? 하방으로 빠졌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 전략을 콜 40%, 풋 60%로 요번에 전략을 짜서 넘어왔습니다. 웬만하면 하방이 좀 보일 때 혹은 헷갈릴 때 보통 그렇게 많이 갖고 옵니다. 왜냐하면 상방으로 올라가면은 갖고 있는 주식들이 올라갈 거니까 큰 문제 없지만 하방으로 꼬꾸라지게 되면 풋 말고는 수익이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그리고 이번은 애초에 요 수렴의 하단을 깨고 그리고 또 11월 들어와서 툭 내려왔던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고 미대선 이후에 트럼프의 그 불확실성 어떻게 트럼프가 뭐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 있었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 ELW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보시다시피 풋이요 5원이 하한가거든요. 5원에서 770원까지 간 겁니다. 5원이 50원이 되면 10배, 500원이 가면 100배입니다. 100배 넘게 올랐다는 거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풋들이 다 이런 식으로 터졌습니다. 10원짜리였던 종목은 1005원까지 그러니까 100배 정도가 진짜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일단은 가격이 조금이라도 높은 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이제 안 나옵니다. 20원짜리가 이제 1245원 최저가가 그다음에 30원이 최저가였던 종목은 1500원 정도 이렇게 시세가 나왔어요. 엄청나게 저가의 상품을 건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보통 한 800원이나 넘어가면은 좀 팔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들마다 그 매매의 특성은 좀 다르겠지만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쪽에서 10원짜리 이런 걸로 먹은 건 아니고요. 보통 200원, 300원 정도에서 먹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기를 해서 또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되려 이제 거꾸로 먹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종목으로 먼저 수익을 먹고 그 다음 이거 단타 뭐 이런 것까지 계속 들어가서 좀 3일 동안 상당히 좀 좋은 수익들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큰 기회라고 하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 차트야? 네, 이게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실전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전 장중에 실전 매매로서 실시간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은 실시간 대응을 하는 거지 시간 지나간 걸 가지고 공부하는 거 도움은 되겠지만 정말 큰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반쪽짜리 공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공부를 하려면 실시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콜 풋도 마찬가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어쨌든 우리에게는 두 개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띵동 시스템입니다. 띵동 시스템은 요 빨간 선이 있죠. 예, 빨간 선에 도달하는 그 순간, 네, 우리 시스템에 띵동하고 소리와 함께 포착 종목, 포착 가격, 포착 시간이 다 뜹니다. 지난 8월 5일에도 삼성전자가 띵동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만큼 이게 자주 띵동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몇 년 만에 1년에 2번 나온 거 이것도 예, 이렇게 짧은 기간 나온 게 거의 처음입니다. 자, 아무튼 요번에 했기 때문에 수요일부터 제가 또 이제 방송 못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까지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에 큰 기회가 왔습니다, 쉽게 수익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을 땐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10조 원을 할 줄 알았겠나요? 몰랐습니다. 예, 뭐 절대 몰랐고요. 그냥 시스템 시그널 나오면 편안하게 수익을 먹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날 제가 뭐 이렇게 이미 5만 천 원이 깨졌지만, 여러분 5만 천 원 밑으로만 갖고 있으면 문제 없을 것 같다. 수익 먹는다, 그냥 보너스 수익 먹는다. 야, 근데 금요일에, 그죠? 11월 15일 8%대까지 올라가고, 물론 이제 저는 이번에 이런 모습 정도를 연출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정도 연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 상승은 가능할 텐데, 완벽하게 바닥 탈출을 하려면 조금 더 필요해.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이라는 호재가 생겼지만 삼성전자의 산업에 대한 수입을 만들어내는, 실적을 만들어내는 근본의 해결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근본적 해결이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이번에는 그래도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좀 바닥을 횡보를 하거나 조금 밴딩을 만드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으로 판단돼서 뭐 되려 매매가 편할 수 있다라고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라는 종목도 이렇게 반등을 했고, 지난번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빨간선에서 띵동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게 매수해서 상당히 큰 수익들을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번에 이게 우리가 이제 현재 상태에서 이제 세 번째 기회를 갖는다고 하면, 이제 저런 식으로 어쨌든 큰 수익들이 지나가긴 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왜냐하면 요거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8월 5일에 급락이 나왔을 때에 뭐 상당히 장이 좋았었거든요. 그죠? 상당히 장이 좋았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반등을 하고 있었고, 8월 1일 날 나쁘게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금요일에 개파락을 하고 상당히 크게 눌려졌었죠. 자, 공포감이 좀 생기기도 전에 이거 뭐지? 뇌정지가 오는 상태. 어떻게 하지? 어쩌지? 개인 투자자들이 출근하고 그 다음에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장을 온전히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 상태에서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그냥 멘붕이 왔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근데 금요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여러 유튜브 채널이나 경제 방송에서 이래서 그래요. 이 뭔가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어. PMI 제조업 지수가 뭐 나쁘다. 뭐 거기에다가 고용이 나쁘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었습니까?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 뭐 요런 것들 터지면서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저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동안 공포심이 극대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월요일날 아니나 다를까 개파락을 시작해버리니까 상당히 놀란 거죠. 근데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니라 공포를 이미 매우 큰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계속 빠져버리니까 공포감이 더 극에 달하는, 그래서 투매가 이뤄졌던 그런 상황이 8월 5일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으로 넘어와 보자고요. 얼핏 좀 비슷한 면이 있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포감을 계속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약간의 희망을 주게 된 거죠. 코스피, 삼성전자가 일단 7, 8%, 하이닉스도 올라갔던 그런 모습들, 뭐 그 외에도 뭐 로봇줄할지 엔터랄지 웹툰 관련주나
뭐 AI 관련주나 몇몇 개들이 또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뭐 그죠? 코스닥도 이렇게 빨간불을 켜니까 아 괜찮을까? 괜찮을까? 혹시나 하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아 이거 웬걸 미국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3% 넘게 장중에는 4.5%대까지 밀리기도 했고 지수로 본다고 하면 나스닥이 2.2% 밀리고 20선이 깨졌으니까 야 이거 그동안 억지로 어떻게 올라갔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어쩌지? 한편으로는요 이런 것이 있어요. 미국이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이놈들은 한번 자기네들이 포지션을 취하면은 끝까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끝까지 그걸 지켜내고 그게 수익으로 만들어지게끔까지 버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이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자 봐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본장이 열리는 11월 15일 본장이 열리기 직전까지가 1분 딱까지가 옵션 만기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막상 금요일 장이 시작되고 나서는 만약에 이놈들이 상방 포지션을 여기서 지켜야 될 게 있었다면은 지켰던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그 다음에 끝난 거죠. 자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반대입니다. 우리나라 이날이 만긴 날이잖아요. 그죠? 이날이 만긴 날이야. 그러니까 기어이 들어 올릴 수가 없었던 거죠. 기어이 마지막까지 삼성전자를 49,900원을 만들면서 최저가로 종가를 만들어서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끝까지 올리지 못하게 하방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했다. 자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요때에는요 반대로 상방으로 이날이 만긴 날입니다. 7월 11일이 만긴 날인데 그 다음 날부터 뚝뚝뚝뚝뚝 빠진 거죠. 자 그래서 상당히 억지스러운 그런 부분들 이놈들은 돈으로서 요걸 만들어서 끝까지 콜로 먹는 상방 포지션을 먹는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다 먹었으니까 파생이 끝났으니까 만기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온다. 근데 요번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에 뭐 어찌됐건 금요일날 반등 시도는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파생 시장에 의한 그래서 지금 더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이어졌던 상황이랄지 파생 시장에서 끝까지 풋으로 쳐먹으려고 하방으로 먹으려고 해서 이렇게 나왔으면 미국은 반대로 끝까지 상방 그러니까 미국은 롱 상방 쳐놓고 우리나라는 하방 쳐놓고 양쪽으로 다 쳐먹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 있고 이제 그 상황이 해제됐으니 더 이상 그 힘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 이렇게 툭 내려온 것일 수도 있다. 한 가지 정도 이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이면은 다시 이제 시장으로 가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뭐 딱히 뭐 계속해서 뭐 금리 상황들이 높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가 수준 자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워렌 버핏이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해서 현금이 극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랄지 물론 그분이 뭐 모든 게 100% 맞아 할 수는 없지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잘하잖아요. 어찌됐건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미국의 상승이 상당히 과도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미국은 이제 좀 빠질지도 몰라요. 왜? 애초에 2023년이나 24년도에 불리한 민주당 미국 민주당 바이든 정권이 연임을 하기 위해서 무리한 국채 발행을 했다 이거죠. 단기 발행들을 하면서 상당히 끄집어 올려놓고를 했고 여기까지도 그랬다라고 보여집니다.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해리스가 어찌어찌 참 우여곡절 끝에 됐는데 이 선거의 실패는 바이든 책임이 큰 거예요. 더 빨리 물러났어야죠. 더 빨리 후보 사퇴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으면 해리스보다 더 강한 후보가 됐었어야 됩니다. 그죠? 애초에 준비할 시간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뭐 해리스라는 사람 우리가 얼마나 알았다고. 그죠? 자,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무리수가 더 있었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 뭐 트레이드 관련돼서 그쪽들이 좀 더 힘을 써보고 그래서 이제 롱 포지션이 이제 여기서 더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좀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다. 미국 시장은 조정 들어올 수 있는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해. 주요국 중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낮아. 그렇다고 하면 돈이 높은 곳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이제 기대 수익률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제 남아있는 여력 그저 위로 남아있는 룸이 별로 없어라고 될 수가 있고 밑에서 저가 매수세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글로벌 증시 자체가 뭐 가는 놈만 가고 못 가는 놈 계속 못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은 긴 시간을 가지면 몇 달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디커플링과 커플링이 다시 이렇게 돌고 돌거든요.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이 조금은 들어오는 그죠?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국내 시장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는 뭐 문제라서 그래서 결국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화만 생겨날 수 있다면 괜찮겠다. 그러면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분위기가요 다시 비슷해져 버렸어요. 주말 동안에 희망을 가지려고 했는데 미 증시가 크게 빠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을 다시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고 내 계좌가 그렇지 않아도 일주일간 매우 크게 박살이 났는데 아마도 그랬을 텐데 저렇게 돼버리니까 상당한 공포감을 가질 것이고 좀 실제로도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코스피 쪽에는 뭐 그렇게 금요일날,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1,100억 원 정도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줄구장창 매도를 합니다. 근데 코스닥이 바뀌었어요. 코스닥에 외국인 기관 뭐 이렇게 매수 들어오는데 지금 목요일날 1,200억, 금요일날 2,100억 원의 연속적인 개인 매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매도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닥에서 나오는 거죠. 지난번 여기에서도 개인들 코스닥 기준에 코스닥 매도 계속 나왔습니다. 여기서 팔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서 팔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서 팔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서 팔면 좋았을 텐데 개미들은 여기서 팔고 지금 여기서 이틀 동안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나가는 거야. 본인들이 못하는 건 생각 안 하고 국장이 안 좋아서. 네, 국장이 안 좋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안 좋은 와중에 잘해야죠. 뭐 어쩔 거야. 그죠? 본인들이 잘할 생각도 해야 된다. 근데 국장이 문제긴 합니다. 대한민국 증권시장이 문제입니다. 여러 문제 많죠. 주가 조작해도 뭐 힘 있는 자들은 빠져나가. 지금 뭐 좀 회사가 돈 좀 벌기 시작하면 물적 분할에다가 뭐 유상증자에다가 그다음 알맹이 빼먹기 다 해버리질 않나. 뭐 기습적으로 좀 문제입니다. 애초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공매도 제한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국제 룰에서는 반칙이에요. 반칙. 외국인 입장에서 이거 뭐야 이거? 어디 후진국 시장이야 이거? 아주 개판이니까 이미 그래서 작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올라왔죠. 갑자기 기습적으로 공매도 금지 제한을 걸면서 그게 일요일날 걸었거든요. 일요일날 해서 현재 그러니까 월요일날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고 현재부터 공매도 금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양아치도 아니고 깡패죠, 깡패.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 그냥 뒤통수 쳐맞은 거잖아요. 그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뭐 환율도 있고 금리 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출입 문제도 안 좋아졌고요. 정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단순히 그것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문제도 있다. 그런 문제도 있다. 금투세도 뭐 이유에 있을 수 있고 지금 상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거고 자 현재는 결론을 내려봅시다. 현재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손절을 칠 자리가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손절을 칠 자리 아니야.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손절을 칠 자리는 아니야. 2차 전지는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2차 전지도 바닥은 잡히겠죠. 어쨌든 이게 마지막 시련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월요일에 시장에서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약간 엇비슷한 모습만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저는 저점을 정말 잘 잡아내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삼성전자를 봐요. 삼성전자로 수익 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지같이 빠지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해내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걸 해내잖아요. 응? 삼성전자 수요일부터 사가지고, 그죠? 예, 지난번에는 제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요날 1차 매수하고 요 금요일날 2차 매수해가지고 또 수익 먹고 나왔어요. 짧게 먹었죠. 이번에도 짧게 먹고 나오는 전략을 제 지금 말씀을 좀 드렸고, 자, 그래서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죠. 뭡니까? 이제 저점 잡으면 됩니다. 어디가 되든 간에 저는 잡아낼 거고요. 이때까지 계속 잡아냈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제 요 잡아내면 주식과 그 다음에 콜로서 상당히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근데 이게 오래 멀리 남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멀리 남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짧은 시간 안에 저게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올라갈 거냐? 요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거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게 2016년 구간들도 좀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때도 좀 빠지다가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시간을 횡보를 하다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바닥은 여긴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요 바닥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죠? 급등하기 전. 그래서 지금이 이제 쉬워졌어요. 샀다 팔았다를 해주면서 쉽게 박스 만들면서 박스 하단에서 매수하고 박스 상단에서 매도하고 하다가 튀어나가는 부분들에서 좀 더 크게 수익을 먹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또 더 크게 보면은 지금의 구간은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요. 이렇게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이 제대로 된 출발이 언제 시작하느냐를 지금 정교하게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시간 매일 아침 8시 30분, 그죠? 아침 8시 30분, 그 다음에 오후 1시 30분 해서 공개 방송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놀러 오셔서 좀 보시고요. 이제 저점만 잡아내면 됩니다. 다른 거 걱정하고 막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파생 쪽에서 떨어질 때 풋이 그렇게 100배까지 수익이 나면 콜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도 마찬가지로 수익적인 부분들 나올 수 있을 텐데, 콜은 저렇게 안 터질 거예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까지 터지진 않을 겁니다. 콜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익이 터지진 않을 거예요. 콜이 이렇게 터지진 않지만, 그래도 주식만 하시는 분들보다는 2배 내지는 3배 빠르게 계좌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고, 이제 겁먹을 필요 없어요. 거의 다 왔어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수요일부터 지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째 반대 매매가 나가고 있습니다. 강제 청산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 날도 아마도 반대 매매가 꽤 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가만히 있어도 털려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다 털렸으면 이제 바닥 잡힙니다. 그것만 잡아내면 됩니다.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몇 가지 시그널이 있습니다만, 최소 3가지 시그널, 몇 가지 시그널 중에서 3가지 조건이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2가지 조건 정도는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까지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코스피 여기 깨질 거다라고 했는데 아마 월요일날 깨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8월달에 저점을 깼죠. 종가상으로는 다시 올렸지만 장중 깼으면 깬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볼까요?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보면 8월 5일을 깼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원화로 보는 것과 달러로 환산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봐도 마찬가지로 8월 5일 저점을 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저점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저는 저점 정말 잘 잡아냈으니까, 그죠? 그것도 작은 바닥이 아니라 큰 바닥, 큰 하락이 나올 때마다 그 하락들을 다 잡아냈었으니까, 요번에도 저의 저점 잡는 실력을 믿으신다면 자주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이 정도 드릴게요. 뭐 볼 수 있는 것들 좀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낙폭 과대의 우량주가 먼저 올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를 끌어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올리는 상황들이 될 거니까 낙폭 과대, 시가총액이 좀 있는 놈이 1차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부분들이고, 2차전지는 조금만 더 확인을 좀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방산, 조선,
원전, 그다음에 전력 설비, 또 이제 몇몇 개들 있죠. 뭐 비트코인 관련주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될 거고, 현대차, 기아, 특히 이제 현대차가 되겠는데, 현대차가 연속적인 3일 연속 상승의 어떤 흐름들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는 바닥이 잡히고 그다음에 주도주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이제 일론 머스크에서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상승도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슬렁슬렁 움직이죠. AI 관련주 움직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에 없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게 있죠.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있는 게 있죠. 뭡니까? K컬처. 그죠? K컬처. 그래서 뭐 로제 아파트를 비롯해서 뭐 제니 뭐 그다음에 뭐 BTS도 좋습니다. 상당히 그죠? 상당히 반응들이 좋은 상태. 그러다 보니까 엔터주들도 최근 들어와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힘 있는 놈들 쪽을 좀 관심 가지시고요. 우리 그 유캔업 채널 있지 않습니까? 유캔업 채널 리치가스 유캔업 채널에 우크라이나 재건주 영상 올려드렸거든요. 바로 급등하잖아요. 그냥 그런 흐름들만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너무 염려치 마라. 미국 저거 어차피 떨어질 자리였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옵션 만기 끝나고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어서 탁 내려놓은 거야. 그래서 떨어질 것들 좀 내려오는데, 어차피 저 정도 조정은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조정 좀도 올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좀 자주 놀러 오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되어 있으면 부탁드려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